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도 위에서는 불과 한 뼘 차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는 두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맞이한 한인들의 삶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30년 넘게 북미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명의 교포 친구가 오랜만에 고국,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서, 다른 한 명은 캐나다에서 청춘을 바쳤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잠시 한국에 머물며 인생의 다음 장을 고민하고 있었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바로 옆 나라인 북미인데 너와 나의 삶이 이렇게나 다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같은 시기, 같은 고국을 떠나 비슷한 꿈을 안고 북미 대륙에 정착했고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그들이 지나온 세월이 남긴 삶의 무늬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병원 시스템의 차이,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이웃과의 정서적 거리, 그리고 노년에 느끼는 마음의 안정감까지 단 하나의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은 이토록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오하이오에서 35년간 살아온 66세 박정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병원 문턱을 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픈 무릎, 매일 먹어야 하는 혈압약, 그리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65세가 되어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 보험까지 들었지만 병원비는 갈수록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약값은 해마다 올랐고 메디케어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플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올까 봐 두려워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간단한 시술을 받은 후 본인 부담금으로 $5,000,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훌쩍 넘는 청구서를 받아든 그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노년이 되어서는 이토록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며 걸어서 복지관과 병원을 다닙니다. 여기는 집 앞에 바로 병원이 있고 진료를 받아도 $10,000이 채 안 나와요. 한국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아파도 무섭지가 않아요. 박정민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40년을 살아온 68세 김문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이민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청소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소득은 결코 많지 않았지만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 덕분에 자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65세가 되자 노령보장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조금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함께 그녀는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막막하지도 않아요. 그녀 역시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지만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를 만나거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한국이었으면 당장 찍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처음에는 자식들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캐나다에 남기로 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이곳이 훨씬 편해요. 여긴 내가 40년을 살아온 내 삶의 터전이고 누구도 나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늙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죠. 마지막은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를 오가며 살았던 69세 한상우 씨. 그는 젊은 시절엔 기회에 딱 미국에서 사업을 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내 몸 건강보다 병원비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언젠가 병원비 때문에 평생 모은 집까지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물론 불편한 점도 많지만 적어도 그런 공포는 없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은퇴자 주택에 들어갔고 이제는 캐나다의 느린 삶의 속도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속도나 편의성은 단연 미국이 최고였죠. 하지만 은퇴한 노인에게는 화려한 편의성보다 내일 아파도 괜찮다는 안심이 먼저더라고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같은 북미 대륙 안에서 미국과 캐나다라는 두 사회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철학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메디케어라는 국가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 약값, 장기 요양비 등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특히 치과, 안경, 간병 등은 대부분 사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절반쯤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보험이 진료비와 입원비를 전액 감당합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고 행정 처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다는 대원칙이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 교포의 말처럼 미국에서는 통증보다 진료비 청구서가 먼저 걱정되지만 캐나다에서는 아플까 봐 걱정할 뿐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소셜연금은 철저히 본인의 근로 이력과 납부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생 저소득 노동자로 일해온 이민자들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노령보장연금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소득이 낮은 은퇴자에게는 소득보조금이라는 현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는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벌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철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커뮤니티와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자동차 없이는 움직이기 힘든 교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이웃과 교류 없이 집에 고립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답게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 복지관이 도시 곳곳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한국어로 운영되는 한인 복지회관, 노인정, 시니어 프로그램이 풍부합니다. 한국처럼 걸어서 병원과 시장, 복지관을 오가며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준비된 자에게는 무한한 기회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민간보험과 고급 실버타운을 잘 선택하면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과 준비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며 정보에 어둡고 언어가 서툰 고령의 이민자에게는 그 문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캐나다는 평균적인 안정은 보장되지만 때로는 답답할 정도의 느린 속도와 비효율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활기를 잃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그리워하며 여기민을 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돈이나 제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속한 사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나라는 나를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해주는가, 아니면 여전히 조건부 이방인으로 남겨두는가.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입니다. 캐나다는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공동체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평생을 이국 땅에서 살아온 우리 교포들에게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이 선택은 지난 수십 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무거운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가치를 선택